안녕하세요. 삶이 행복해지는 방송 머니라벨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전 지난주에 디톡스 3일 했거든요. 디톡스를 단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장을 좀 쉬어졌거든요. 막상 결심하기가 어렵지 막 해보고 나면 되게 좋아요. 몸도 되게 가벼워지고 살짝이지만 리셋된 느낌도 들고 장도 편안하고. 그런데 이번에 할 때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도 만들고 아이 밥도 막 챙겨서 먹여주고 근데 단시간 동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절제력에 참 감사했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단식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3일은 좀 큰 맘 먹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1일 단식이라도 일주일 하루 정도 해주면 위 또 장이 좀 편안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은 평소에 하늘을 몇 번이나 올려다보세요. 아마 안 보신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꼭 보세요. 하늘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막 시시때때로 보면 그때마다 구름이고 뭐 하늘 풍경이 너무 바뀌어서 볼 때마다 감탄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되게 유독 많이 보는 코로나가 준 선물이라 하기 좀 그렇지만 그 덕인지 어쨌든 자연이 너무 깨끗해졌고 그래서 하늘이 더 많이 예뻐진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여러분 꼭 하늘 많이 올려다보면서 가을이 주는 선물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일주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감사했던 게 제가 있는 지역은 좀 더 지금 상황이 나아져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오프에서 새벽 나비 독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새벽에 길 나서니까 너무 기분이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오프에서 주는 힘이 있잖아요. 눈 마주치면서 대화하고 에너지 주고받고 그리고 그날도 감사 이야기와 경제 이야기 폭풍 나눔하면서 그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에너지 충전하고 돌아가서 그 순간이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짠! 부의 대이동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여러분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도 궁금하긴 한데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우선 책은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되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듯이 대화식으로 이렇게 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읽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초보자들한테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튼 읽는데 작가는 그래서 어쩐다고 이 작가가 주장하고 싶은 거가 뭐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그 끝이 빨리 알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면 되게 속 터질 수 있어요. 그 속도가 거북이 속도라 해야 될까요? 근데 읽으면서 속 터져도 기분 나쁜 속 터짐이 아니라 초보자들 읽으면 정말 좋겠다. 기분 좋은 약간 속 터짐이었는데 그래서 읽으면서 이거 꼭 유튜브로 정리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거 책 내용은 그냥 명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내용이에요. 단순한 내용인데 초보자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대화하듯이 풀어내니까 이게 300페이지 넘는 양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역사 흐름을 좀 살펴줬었고 그래서 경제 배경 지식 쌓기도 참 좋고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 경제 기사 여러 편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기자가 쓴 게 아닌 경제 전문가가 쓴 경제신문 여러 편을 모아놓은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거 책 근데 되게 명료해요. 어떤 질문을 출발하냐면요. 달러 지금 살까요 말까요? 금 살까요 말까요? 이거는 답을 주는 거. 답보다도 답은 있어요. 그때. 답은 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라는 배경 설명이 거의 90%인 거죠. 이게 나중에 그 10%를 보기 위해서 10%? 1%일 거예요. 1% 답을 위해서 99%를 보는 거죠. 금과 달러의 흐름으로 읽는 미래 투자 전략.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초보자용 책인지 모르고 그래서 조금 약간 심도 있게 뭐 좀 공부도 좀 해야 되나 막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보다도 이게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게 너무 구어체를 쓰다 보니까 막 빨리 뒤로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속 터진 것도 있었어요. 근데
넘어가기는 앞부분이 뭐 재미없고 따분하진 않아서 읽고는 싶은데, 그래서 이 저자의 결과가 빨리 궁금한, 이게 딱 세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세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워밍업 작업으로, 그러니까 기초 지식편이 나오는데, 이거는 돈의 흐름을 읽는 환율과 금리. 여러분, 환율과 금리가 경제 시장을 읽는데 기초가 되는 거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 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달러 투자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저금리의 장기화, 황금의 시대가 돌아왔다. 제목만 보면 다 알겠죠? 궁극의 안전자산 달러로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라. 달러 사란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풀어가냐면요. 이렇게 쓰면 제가 달러를 사라는 것 같죠? 과연 그럴까요? 달러 사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라고 하고 한 50%를 펴요. 어떻게 피냐면 달러에 대한 약간 기대치를 낮추는 거죠. 그럼 사람이 한 50% 왔을 때 그럼 사지 말라는 건가요? 과연 그럴까요? 하면서 반대 논리를 또 펴요. 사야 되는 이유를. 그리고 결론 정리해서 딱 답을 주시죠. 이 내용이에요. 이 패턴으로 가요. 결론이 이건데 이렇게 앞부분 달러가 앞으로의 뭐 부정적인 전망, 긍정적인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그리고 달러 사지 말라고요? 라는 반응을 이끄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달러가 우리가 예전에는 뭐 IMF 때는 2,000원까지 올라가고 금융위기 때는 1,600원까지 올라가고, 근데 이번에 과연 또 금융위기 오면 얼마나 올라갈까 막 그런 걸 추측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거라는 거죠. 큰 성장세를 바라고 달러를 사면 안 된다 라는 게 달러에 대해서 조금은 워워워 하자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사야 되는 이유, 포트폴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안전자산이니까. 달러는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이제 달러를 사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을, 그런 말한 내용들을 딱딱 집어주는 문장들 몇 개 살펴보면요. 96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미국의 성장성이 약한 것이 아니라 이미 상당 부분 달러 가치나 주가에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대비 재정이나 금융 그리고 에너지 산업 부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은 지난 수년간 보여주었던 강한 성장과 대비해서 그 강도가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달러에 대한 큰 기대, 예를 들면 우리가 1,100원에 샀는데 이게 막 1,500원 되고 2,000원 돼서 그 차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대치는 버리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98페이지 보면 제로 금리의 복귀와 기존과 같은 독보적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지난 수년간 나타났던 달러 강세를 계속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작가의 의견이고요. 이제 어쨌든 여기까지 달러를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엔 관점을 바꿔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 달러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달러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줘요. 그래서 달러 스마일이 나오거든요. 스마일 하면 좋은 의미죠. 근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달러 스마일이 약간 썩소의 의미거든요. 달러가 실실 쪼갠다 이거서. 그래서 푹 빠졌다 푹 올라가는, 그게 그다지 좋은 미소가 아닌.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포트폴리오 투자 관점에서 투자를 하라는 거고요. 안전자산의 특성을 보면 달러를 사는 경우에도 이렇게 큰 금액을 확 넣어 사면 안 되고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서 모아서 아까처럼 달러의 폭등을 기대하지 말고 아까처럼 포트폴리오를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는 그 관점에서 준비를 하라는 거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 달러를 사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해봅니다. 저는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 포트폴리오 수익률 방어용이고 위기를 대비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장기로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들인 것을 추천합니다. 이게 달러 편의 결론이에요. 결론. 네. 학교에서 한 엄청난 양의 신문기사를 읽어서 결론 이거예요. 근데 이걸 역사적 배경과 설명해 주니까 재미는 있어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포트폴리오 다 만들고 계시죠? 그래서 투자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관점에서, 수익률 방어 관점에서 달러를 조금씩 장기적으로 사자라는 게 저자의 의견이고요. 자, 여러분한테 금 하면 안전자산인 것 같으세요? 안전하지 않은 자산 같으세요?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금의 특성을 몇 가지를 말해주는데요. 금은 원자재로서의 특성도 있고 귀금속으로 특성, 그 다음에 실물 화폐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그래요. 그럼 원자재로서의 특성을 가지면 여러분 생각할 때 원자재, 원유, 이번 상반기 때 원유 그 가격 변동 보면서 절대 원자재가 안전하다는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근데 금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안전자산은 아니고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금을 실물화폐로서의 특징을 갖는다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화폐란 건 뭐냐면 종이화폐의 대척점이 존재하는 자산. 종이화폐에서 강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달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달러를 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근데 그거에 대척점이 존재하는 자산 실물화폐로서의 특성을 가진 건 누구라고요? 금. 그래서 저자는 금도 사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이 딱 두 가지예요. 금도 사고 달러도 사야 돼. 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금 가격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종이화폐의 공급 증가, 즉 달러의 공급 증가의 답을 찾을 수 있다. 달러의 공급이 늘면 금 가격이 올라요. 그다음 또는 달러 수요가 늘면 달러가 초강세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금 가격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달러와 금이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금도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은 안전자산은 아니고요. 실물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 실물화폐로서의 특징은 결국 달러, 즉 종이화폐의 가치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말하죠.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 작용으로서 둘 다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고요. 결론 내자 그럼 그거예요. 달러를 사라. 다만 옛날처럼 달러의 그 환차에 큰 기대는 하지 마라. 그런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종이화폐로서의 안전자산이니 포트폴리오 투자 관점에서 수익률 방어용으로 준비해라. 근데 달러랑 금이 반대로 작용하니 금도 하라는 거죠. 지금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는 변동성까지 커져가지고 좀 불안하다 그럴까? 살얼음판은 이게 올해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자가 되게 긍정적인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낙관론을 피셨고 저도 이제 그렇게 되길 바라죠. 이분은 게 뭐냐면 막 무역 전쟁도 있고 뭐 막 시끄러운 게 너무 많은데 코로나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성장도 안 되고 다 어려운데 결국 무역 전쟁도 해결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렇지 않고는 다 공멸한다는 거죠. 공멸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게 결국은 다 같이 공멸하는 것보다는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게 공멸보다는 공존이 나으니 공존할 수 있는 길을 가자라고 해서 합의를 볼 것이고 공생하는 길로 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본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만 되면 좋겠다. 좀 안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했었는데 하나 특징은 뭐냐면 거의 뭐 오일쇼크라든지 뭐 대공황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뭐 IMF라든지 이런 역사적 그 사건을 되게 여러 경제책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 책에도 다 언급돼요. 여러분이 익히 들고 있던 그 경제적 큰 이슈도 다 언급이 돼요. 다만 이제 관점이 바뀐 거죠. 달러 편에서는 달러 관점으로만 봐요. 이때 달러가 어땠고 이때 달러가 어땠고 이때 주가하고 달러는 어떤 관계였고 막 그 관점만 계속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금 쪽에서 가면 아까 금하고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면서 또 이제 금하고 그 주가 지수하고 막 비교하면서 계속 분석을 이야기를 풀어나가시죠. 그렇게 해서 좀 역사적 배경을 관점을 바꿔서 볼 수 있으니까 그건 참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재밌게 읽었고 초보자들한테 좀 속 터지긴 했지만 초보자들한테는 좀 강추해주고 싶은 그건 두고두고 좀 읽어도 괜찮지 않을까. 나중에 저희 아이도 좀 크고 나면 읽어보라고. 또 하나 이제 그 당시엔 또 이게 하나 역사책이 되겠죠. 그래서 읽어보라고 하고 싶고 결론은 명료하다는 거. 자, 달러 살까요 말까요? 사세요. 큰 기대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건 큰 환차일로 인한 큰 재미보다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방어용으로. 그다음에 금도 사세요. 금은 실물화폐니 두 개의 상호 관계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금도 있는 게 맞다. 입니다. 자, 오늘 이 책에 대한 정리는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한테 재밌는 책을 소개해 주셔서 저도 기분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또 더 재미난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